이게 진짜 급변하는 그 전황, 국면이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문 센터장님, 예. 여기 한번 저와 같이 보실까요? 이게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얘기, US Embassy in Ukraine 해서 여기거든요.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습 경보 발효되면 즉시 대피해라. 사실 1000일 동안 여기 미국 대사관 직원들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다 있었는데 예.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대사관 긴급 대피령도 내렸고요. 이 정도면 미국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그동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또 나토, 특히 뭐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확전을 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군의 침략전쟁 파병이 사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책임을 지금 미국과 서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예. 푸틴의 침략이고 또 그 침략 전쟁에 김정은 이 북한군의 파병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푸틴과 크렘린은 3차 대전을 경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을 했고 그 파악에 따라서 지금 미 대사관,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 공습 경보가 있을 경우 즉각 대피하라고 하는 지시를 이미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뭐 대피소도 이미 지정을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그 심각한 분수령의 분기점에 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있을 테고요. 지대지 미사일 본토 타격도 승인했고 지뢰 한반도에서는 안 됐었는데 지뢰도 승인한 현 바이든 대통령.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요 정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정원은 지금 전장에 가 있는 북한군에 대한 최근 동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Но сегодня праздник.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азднике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ая традиция. 김정은님께서 러시아의 문화 대통령 라스베르 라스베르비치 푸틴 대통령님들의 보내시는 정기껏 뜨거운 국제적 인사를 따라 정중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최선희 푸틴 대통령 면담 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시되었고요. 특히 그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잠깐 나갔지만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깜짝 환대하고 뭐 이런 모습도 봤었는데 오늘 국정원 우리 정보 당국이 밝힌 거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공수여단에 배속돼서 해병대에 배속돼서 일부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김기업 보좌관님, 아직 다만 사상자가 얼마인지는 아직 국정원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크루스크 전투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의 구릉지대라든가 또 하나의 초목지대를 놓고도 지금 약 6차례, 7차례씩 주인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떤 전투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지 또 그중에 그 발생한 사상자 중에 또 얼마만큼의 북한 군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 북한군의 일부가 크루스크 전투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 중에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라는 것은 다수의 어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친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쿠르스크에 파견되어 있는 이 북한군의 11,000명의 북한군이 예. 대규모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것도 사실상 시간 문제, 오늘 내일의 문제인 것 같고요. 더 큰 문제인 것은 현재 지금 파견된 이 11,000명만 전투에 파견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더 많은 병력이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미 극동 지역에는 또 다른 어떤 병력들이 배치되어서 훈련할 준비도 마치고 있다라는 보도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군의 파병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받는 압박이라든가 혹은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김구현 보좌관 말씀은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고 아예 지뢰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마당이기 때문에 11,000명이 아니라 지금 파병 계속해서 연해주 통해서
뭐 이거 무한 공급처럼 북한군을 파병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다음 걸 바꿔볼게요. 오늘 국정원이 밝힌 게 지금 어디에 북한군이 있는지 말고도 폭풍군단의 장사정포까지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지금 북한군의 무기가 러시아 전쟁에 공급됐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김구엽 보좌관께 같이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 평양을 찾았을 때 저렇게 김정은이 아예 대놓고 무기 세일즈를 했거든요. 근데 무기 세일즈한 저 자주포와 방사포가 고스란히 옮겨져서 지금 전쟁에 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공개된 저 방사포가 바로 240mm 방사포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 직접 무기 세일즈에 나서서 본인들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구매를 종용한 그런 것인데요. 참으로 여기서 웃긴 게 있습니다. 웃긴 점이 발견됩니다. 이 240mm 북한이 새로 개발한 방사포는 사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방사포가 아닙니다. 예. 저 무기는 원래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무기입니다.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무기를 북한이 개조해서 이번에 러우 전쟁의 상황에 맞게 개조한 무기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러시아의 어떤 매체의 공개를 통해서 이번에 드러난 저 170mm 자주포 역시도 신형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 무기는 1989년에 북한이 만든 국산 자주포고요. 예.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발사 속도라든가 혹은 개방용 무기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했을 때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무기가 아니거든요. 북한이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 재고를 지금 다 처리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인 돈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재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즉 러시아로부터 받은 무기를 북한이 개량을 해서 러시아에 팔고 있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최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 장면이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에 마치 뭐 김정은이 버선발로 러시아 국방장관을 환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김기엽 보좌관 말씀 중에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상도 같이 만나봤지만 240mm 뭐 방사포든 뭐든 러시아로부터 애초에 받아서 북한이 조금 이제 개량하고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형식. 이러면서 파병도 파병이고 무기로부터 꽤 많은 웨어버를 했을 거라고 평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공개된 게 방사포와 자주포이지만 엊그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공개하면서 예.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값어치가 나가는 미사일들이 정말 많이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갔고요. 우리 군 정보 당국의 그 보도에 따르면 정말 거의 1,000만 톤에 가까운 무기가 이미 건너갔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포탄이라든가 무기라든가 혹은 이제 뭐 북한이 항상 그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지대지 미사일들 다량이 정말 건너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또 대가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지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뭐 현금이라든가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물자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틔워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 김정은으로서도 파병 이후에 뭔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취할 걸 취하겠다라는 전략. 그래서 김정은이 조만간 러시아를 찾아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이렇게 미국도 여러 가지 그 규제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가로막았던 것들을 승인해주고 있고, 저 문성무 센터장님, 예. 푸틴도요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해서 비핵보유국이 공격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예, 원래 이 핵 비확산 체제라는 게 있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기본 정신은 예. 핵 보유국 5나라, 그건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포함합니다. 예. 이 5개 핵 보유국은요, 기본적으로 2가지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핵 보유국을 공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 보유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의 저 언급, 다시 말하면 비핵 보유국이라 하더라도 예.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더라도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공격하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핵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핵보유국이 뒷배가 있으니까 당신들도 무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네요. 그렇게 엄포를 놔서 2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기를 죽이고 예. 그다음에 핵 보유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막겠다.
다시 말하면 핵 무기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이 위협함으로써 이 지원의 고리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와 하여금 허용을 했지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다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실제 그런만 이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 내부에서요. 예. 핵 보호 장비 한 50명 정도를 핵 방사능이라든지 공격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 시설을 지금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이 대비를 하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3차 대전도 가능하고 핵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엄포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가 보셨을 때 실제로 지금 본토 타격까지 당한 마당에 핵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이제 푸틴의 말을 제가 전해드린 것이고 예. 실제 사용 가능성은 푸틴도 만약에 핵을 사용했을 경우 본인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복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이제 쥐레에 대한 봉인도 풀려 있고 북한의 파병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천일이 이제 다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분기점을 맞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 전황을 속보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